자, 이제 5월 넷째 주죠. 5월 넷째 주 시작하기 앞서서 돈이 몰렸던 섹터 주도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우리 금요일 날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삼성전자가 정말 깔끔하게 전고점을 돌파가 나와줬어요. 자, 미국장도 엔비디아 연일 강세가 나와주고 있었고, 여러가지 반도체, AI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 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최근에 이 구간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거든요. 66,000원대가 좀 강한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이렇게 갭으로 깔끔한 돌파가 나와줬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다른 우리 기존에 있던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있잖아요. 중소형주들이라는가 아니면은 뭐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금요일날 좀 주도주 역할을 했죠. 이렇게 미래 반도체 상한가가 나와주고, 한미 반도체도 역시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기준봉을 만들어줬다. 그 외에도 동진 세미캠, 하나 마이크론, SF의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게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자금이 이렇게 반도체, AI, 기타 다른 섹터로 자금이 몰리니까 당연히 어디가 빠질까요? 2차 전지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은 유동성은 한정적이에요. 어느 섹터가 유독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인다면은 비교적 다른 섹터들은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올해 초부터 한 3월부터죠. 한 2월 말 3월부터 2차 전지 쪽이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시장을 빨아갔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테마주들, 아니면 다른 섹터가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반도체나 AI나 아니면 바이오나 기타 전기차 부품, 화장품 이런 쪽으로 골고루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2차 전지만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여러 가지 순환매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랜만에 조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계속 매매할 게 어떤 섹터가 치고 올라갈까 조금 애매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깔끔한 고가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하루 천하로 바로 뱉어내지 않는 이상 오히려 소폭의 조정이나 양호하게 횡보하는 모습만 나와줘도 비교적 그 밑에 있던 다른 반도체 관련이나 AI 관련 중소형주들은 양호한 순환매가 돌 거라고 이번 주 이제 5월 넷째 주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황에 있어서 일단 금요일 날 소폭 이제 미국장의 하락이 나와줬는데, 보면은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중단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폭을 또 키우지 않았던 이유는 파월이 6월달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이런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장도 어떻게 보면은 지수 차트를 봤을 때는 저점을 올리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양호한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스닥도 보면은 마찬가지. 나스닥도 최근에 이런 고점 라인을 돌파가 나와주면서 금요일날 하락은 그렇게 겁먹을 만한 하락이 아니다, 그다음에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부채한도 협상은 어쨌든 해결이 되겠지만,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뉴스들, 어떤 좀 자극적인 흐름이 나와주는지 정도는 가볍게 체크를 해야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렇게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기존에 돈이 들어왔던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는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당장은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미 다들 이제 아실 것 같고, 그 외에도 생각보다 순환매가 들어올 만한 좀 후보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반도체랑 또 당연히 AI랑 엮여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AI로 예전에 올라왔던 종목들도 양호하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AI 관련주도 예전에 올랐던 종목들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셀바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기타 알체라나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예전에 또 MDS 테크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섹터 내에서도 한번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반도체랑 같이 한 박자 엇박자 나면서 서로
이제 시소타기처럼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AI도 봐야 되고, 또 AI랑 같이 또 비슷하게 움직일 만한 순환매 테마군들이 있죠. 또 이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로봇주도 봐야 됩니다. 일단 금요일 날 뉴로메카나 SPG 같은 종목들이 양호하게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차트들이기 때문에 뉴로메카, SPG가 그래도 거래대금이 괜찮게 터져주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당연히 뭐 로보티즈, SBB테크 이런 종목들도 뭐 아직 큰 폭의 추세 상승 전환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로봇주들 좋은 흐름 나오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테마주 간의 키 맞추기 형태로 또 분명히 덜 오른 종목들 있으면은 뒤늦게 순환매가 돌 수 있거든요. 그런 후보로는 당연히 이런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다른 종목들 충분히 체크를 해볼 만하다. 다음 주에 계속 봐야겠죠. 자, 그리고 로봇주도 봤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강했던 엔터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비교적 엔터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금요일은 좀 하락이 나왔어요.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YG 플러스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반도체로 뭐 우주의 기운이 몰리니까 안 봐야 되느냐? 아니죠. 반도체도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당장 월요일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은 후보 테마로는 당연히 엔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수급이 몰리면서 엔터주가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에 섹터 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 한 번씩 엔터주도 반짝반짝 수급이 분명히 들어올 거니까 어느 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YG나 JYP, YG 플러스 그 외에도 뭐 DOU 같은 종목들도 뒤늦게 다시 들어올 만한 가능 후보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조용하지만 좀 양호한 차트 흐름이 나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오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뭐 이슈가 있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런 바이오 섹터도 양호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때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야금야금 저점 올리는 모습, 전고점 뭐 얼마 남진 않았는데 다시 돌파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비교적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빅테크 쪽이 좀 하락이 나오면은 미국장에서 그러면은 헬스케어 쪽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헬스케어 쪽은 사실상 조금 소외받고 오히려 빅테크나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바이오도 무조건 뭐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다른 AI나 반도체가 소폭 뭐 지지부진하거나 횡보하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개별주들 뭐 이렇게 DR텍이나 퍼스텍 같은 개별주들도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타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 부품도 당연히 뺄 수가 없겠죠. 전기차 부품 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던 뭐 아진산업, 두올, 한주라이트, 모트렉스, 현대공업, 뭐 화신, 세종공업, 성우하이텍 등등. 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현대차랑 기아차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조정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이런 흐름에 따라서 기아도 마찬가지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이때도 기아가 5월 16일 날 한 3% 이상 하락이 나왔죠. 이러니까 전기차 부품주들 다 큰 폭에 막 마이너스 5% 이상 하락 나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이후에 또 이 거래일 동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력한 또 슈팅이 전기차 부품주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장주인 이런 기아와 현대차의 눈치를 보고 짝짓기 매매 아시죠? 짝짓기 매매 형태로 이런 현대 기아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 조정 및 아니면은 순환매 관점으로 전기차 부품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차트의 흐름이 아직까지 전혀 추세가 이탈되거나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강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던가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한들 현대 기아차 흐름 보면서 충분히 다음 타점에서 순환매 전략을 노리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다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까지만 봐도 매매할 종목들이 조금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 외에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올라온 거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체크를 해볼 만 할 것 같고, 몇몇 이렇게 개별주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가지 뭐 OLED 관련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매매할 종목들이 그래도 꽤 생기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루하루 섹터별로 급등락이 굉장히 차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무리하게 비중을 늘려서 여기저기 다 매매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내가 어느 특정 섹터의 순환매 위주로 좀 수익을 내겠다 한다면은 거기에서 좀 길목에 서서 나만의 그런 타점들을 잘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면은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 가능하다. 반도체 관련주도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AI 쪽도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로봇 쪽도 관심 있게 순환매 가능 후보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양호하게 차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봐야 되고, 그 외에 엔터,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도 다 후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눌린 타점 계속 지켜봐야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다시 돌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나 약간의 박스권 흐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도 섹터로서 그런 분위기를 좀 투자 심리를 가져가기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급격하게 급락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저는 그래도 단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지수 흐름에 따라 거의 지수와 연동돼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고 있다. 물론 뭐 다시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섹터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현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주 순환매 후보 정리, 관심 종목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으니까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매매를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많은 뭐 유튜버나 사람들이 종목 이야기나 여러 가지 섹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매수를 하는 순간 불안하면은 하면 안 돼요. 본인의 마인드가 먼저 우선이고, 나는 바이오는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잘 맞는 종목들,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 주도 투자 전략 천천히 준비하시면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